가을 오후의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65세의 지우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지만 사실 눈은 활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퇴직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하루하루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40년 가까이 몸에 밴 출근 시간의 긴장감도 회의실에서의 열띤 토론도 이제는 아득한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핸드폰 진동 소리가 조용한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현, 얼마 만인가요? 3년? 아니, 어쩌면 5년은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이 언제였는지조차 가물가물했습니다. 지우는 문자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지우나, 나 수연이야.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시간 괜찮으면 연락 좀 해줘. 짧은 문장이었지만 묘하게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어라는 말 속에는 단순한 근황 나누기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의 수연, 함께 막걸리를 마시며 밤새 인생을 논하던 그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연과의 인연은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동아리에서 만나 죽이 잘 맞았습니다. 수연은 늘 명랑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냈습니다. 지훈이 인생의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수연은 언제나 옆에서 격려해주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직장 생활에 치이며 살다 보니 만남의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동창회에서 마주쳤지만 예전처럼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표면적인 인사와 가벼운 농담만 오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만나자는 걸까요? 지우는 궁금증과 함께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수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가족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지우는 지난 동창회에서 본 수연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2년 전쯤이었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밝게 웃었지만 어딘가 예전과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깊어진 것은 세월의 흔적이겠지만 그 눈빛 속에 담긴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로일까요? 아니면 걱정일까요? 지우는 그때 그것을 정확히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여보, 저녁 준비됐어요. 아내의 목소리에 지우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아내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훈의 머릿속은 온통 수연의 문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 그렇게 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아, 미안. 오래된 친구한테서 연락이 와서. 누구요? 수연 씨? 아내는 수연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몇 번 함께 만난 적이 있었으니까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나고 싶다는데 뭔가 심각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 그럼 만나봐요. 오래된 친구잖아요. 요즘 당신도 집에만 있어서 답답해 보였는데 잘 됐네요. 아내의 말에 지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퇴직 후
그는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뜸해지고 나가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연락은 그에게도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녁을 마친 후 지우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한쪽에 오래된 앨범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는 앨범을 꺼내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대학 축제 때 찍은 사진, 등산을 갔을 때의 사진, 졸업식 날의 사진. 그 모든 순간에 수연이 있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지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20대 중반의 지훈과 수연이 활짝 웃으며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온통 가능성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꿈도 많았고 할 수 있는 일도 무궁무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거리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지우는 문득 30대 후반의 어느 날을 떠올렸습니다. 수연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자는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그때 지우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지만 깊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다고 생각했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시 연락이 닿았을 때 수연은 여전히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고 개인적인 문제는 철저히 감춰졌습니다. 지우는 그것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궁금했습니다. 수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우는 핸드폰을 꺼내 답장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나도 보고 싶었어. 이번 주말 어때? 옛날에 자주 가던 그 찻집에서 만나자.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지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이번 만남이 단순한 추억 나누기로 끝날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묻혀있던 무언가를 꺼내놓는 자리가 될까요?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인생도 변해갑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만남이 그에게도 수연에게도 필요한 시간일지 모른다고. 오래된 우정을 다시 확인하고 서로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른다고.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수연의 답장이었습니다. 좋아. 토요일 오후 2시 그 찻집에서 보자. 고마워, 지훈아. 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시에 가슴 한편이 묵직해졌습니다. 토요일 그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나고 진심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토요일이 되기까지 며칠이 남았지만 지우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았습니다. 수연과의 만남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꿈에서도 수연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지우는 오래된 동창의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동창의 총무를 맡고 있던 친구가 정리해준 자료였습니다. 동창회 때마다 찍었던 사진들, 명단, 연락처 등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의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세월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젊고 생기 넘치던 얼굴들이
점점 나이를 먹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속에서 수연의 모습도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약 25년 전부터 몇 년간 수연이 동창회에 참석하지 않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약 4년간의 공백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그도 직장 생활과 육아로 바빴고 동창회에 자주 나가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지우는 핸드폰을 들어 동창회 총무인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 지훈이야.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 지훈이 형. 무슨 일이세요? 수연이 말이야.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동창회에 안 나온 것 같던데 혹시 그때 무슨 일 있었던 거 알아?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잠시 생각하는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때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수연이 형이 가족 문제로 힘들어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부인이 아프셨다는 소문도 있었고, 근데 자세한 건 아무도 몰랐어요. 형이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거든요. 부인이 아팠다고? 네, 그런 얘기가 돌았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시기에 수연이 형이 직장도 그만뒀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지우는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연의 부인 은영을 지훈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여성이었습니다. 수연과는 대학 때 만나 결혼했고 두 사람은 금슬이 좋았던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아팠다고? 지우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았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지훈 자신도 회사에서 승진 경쟁이 치열했고 둘째 아이가 태어나 정신없이 바쁜 때였습니다. 지훈은 서재 책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1999년의 다이어리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그는 당시의 기록을 살폈습니다. 대부분 업무 일정과 간단한 메모들이었습니다. 그러다 5월의 한 페이지에서 지훈의 눈이 멈췄습니다. 수연이에게 전화. 통화 안 됨. 무슨 일인지 확인 필요. 그 다음 주에도 비슷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수연 연락 두절. 회사에 물어봤으나 휴직 중이라고. 그리고 6월의 어느 날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수연을 만났음. 많이 수척해 보임.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음.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지우는 그때의 장면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서 수연을 만났던 기억이었습니다. 수연은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었고 얼굴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지훈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수연은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라며 얼버무렸습니다. 당시 지훈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말하고 싶지 않다면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그 후로도 몇 년간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고 지훈도 바쁜 일상에 치여 수연을 잊어갔습니다. 지훈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물었어야 했습니다. 친구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에만 집중했고 친구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또 다른 친구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식은 수연과 같은 동네에 살았고 가끔 마주쳤던 친구였습니다. 태식아, 수연이 집안에 무슨 일 있었던 거 알아?
90년대 후반쯤에. 아, 그때 은영 씨가 많이 아팠었지. 정확히 뭐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꽤 심각했던 것 같아. 수연이가 회사도 그만두고 간병했다고 들었어. 그 정도로 심각했어? 응. 근데 다행히 회복했다고 하더라고. 2000년대 초반에 수연이 다시 일 시작했잖아. 그때쯤 은영 씨도 좀 나아진 것 같았어. 전화를 끊고 지우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수연은 그토록 힘든 시기를 홀로 견뎠던 것입니다. 아내가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을 텐데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우는 오래된 사진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2003년 동창회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에서 수연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밝은 미소는 사라지고 어딘가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고 전체적으로 수척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수연을 보며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웃는 얼굴 뒤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슬픔이 숨어 있을 수 있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친구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토요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이제 수연과의 만남이 단순한 추억 나누기가 아닐 것임을 알았습니다. 수연이 이야기하고 싶어라고 했던 그 말 속에는 오랫동안 감춰왔던 무언가를 꺼내놓고 싶다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우정이었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내일 지우는 수연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서로의 상처들을, 그리고 진심을 마주할 것입니다.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그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50분, 지우는 약속 장소인 찻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30년 전부터 자리를 지켜온 이 찻집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나무로 된 간판은 빛이 발해 있었고 입구의 풍경 소리는 여전히 정겨웠습니다. 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향기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녹차와 커피, 그리고 오래된 나무의 냄새가 뒤섞인 독특한 향이었습니다. 찻집 안은 한산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노부부가 앉아 있었고 창가에는 혼자 책을 읽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예전에 자주 앉던 창가 자리로 향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연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악수를 나눴습니다. 수연의 손은 예전보다 거칠어져 있었고 악력도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응, 뭐. 그럭저럭. 너는?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 주문을 마치고 나서도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함이 아니라 무엇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침묵이었습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사실 내가 연락 오고 나서 옛날 사진이랑 자료들을 좀 봤어. 수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뭐 발견한 거라도 있어?
목소리에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90년대 후반, 내가 동창회에 안 나오던 시기 말이야. 그때 많이 힘들었다면서? 수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나 태식이한테 들었구나. 미안해. 내가 주제넘게. 아니야. 수연이 지훈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히려 잘 됐어. 그 얘기를 하려고 널 부른 거니까. 지훈은 조용히 수연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수연은 차잔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998년 가을이었어. 은영이가 갑자기 쓰러졌지. 병원에 갔더니 뇌종양이래. 그것도 꽤 진행된 상태였어. 지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뇌종양이라니. 치료는 잘 됐어? 운 좋게도 수술은 성공했어. 하지만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지. 기억력 장애, 언어 장애. 처음 몇 년은 정말 지옥이었어.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그때 말 안 했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었잖아. 자존심이었을까? 아니면 부끄러움이었을까? 수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집안 살림은 바닥났고 빚까지 졌는데 친구들한테 손 벌리는 게 너무 창피했어. 그냥 혼자 견디는 게 나을 것 같았어. 수연아. 근데 있잖아, 지훈아. 수연이 지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때 내가 정말 힘들었던 건 은영이 병도 있었지만 더 큰 건 외로움이었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게,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게, 그게 제일 힘들었어.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친구의 손을 더 세게 잡았을 뿐입니다. 2002년쯤 은영이가 많이 회복됐어.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할 정도가 됐지. 그때부터 나도 다시 일을 시작했고 조금씩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갔어.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동창회에도 나오기 시작한 거구나. 응. 근데 이상하게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 뭔가 나 자신이 변해버린 것 같았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색했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게 두려웠어. 지우는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수연이 동창회에 나와서도 늘 표면적인 대화만 했는지, 왜 개인적인 이야기를 피했는지. 나도 솔직히 말할게.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나도 많이 힘들었어. 40년 가까이 회사가 내 정체성이었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수연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과도 관계가 어려워졌어. 애들은 자기 삶이 바쁘고 나는 점점 짐이 되는 것 같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생활이 있는데 나는 집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지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가끔은 생각해.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산 건지. 직장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근데 정작 나 자신은 어디 있었나 싶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공감의 눈빛을 나눴습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한다는 것, 그 속에서 느끼는 상실감과 공허함.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아, 솔직히 말할게.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나 다시 힘들어지고 있어. 왜? 은영 씨가 또? 아니, 은영이는 괜찮아. 근데 나는
늙어간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 이제 우리 나이가 몇인데 앞으로 뭐가 남았을까 싶어. 후회되는 것도 많고 못다한 것도 많고. 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훈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나도 똑같아, 수연아. 나도 매일 그런 생각해. 근데 있잖아. 지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 지금부터라도 우리 진짜로 살아보자. 숨기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서로 의지하면서. 수연이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나도 고마워. 네가 나를 불러줘서.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단단하고 따뜻한 악수였습니다. 진심이 오가는 악수였습니다. 찻집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듯 인생도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발견했습니다. 진실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된 우정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차를 리필하고 난 후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눈 후라 그런지 이제는 말없이 앉아 있어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수연이 가방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였습니다. 지훈아, 사실 오늘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가져왔어. 지훈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데? 열어봐. 지훈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 몇 통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자신의 글씨였습니다. 이건 내가 쓴 거잖아. 1999년에 내가 나한테 보낸 편지야. 지훈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요즘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야.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해. 우리 친구잖아. 짧은 편지였지만 지훈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것도, 수연이 이걸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도. 나 이런 편지 보냈었어? 응. 그것도 한 번이 아니야. 여기 있는 거 다 내가 보낸 거야. 지훈은 다른 편지들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 근데 나는 내가 답장을 안 했잖아.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포기했어.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었어. 내가 바빴던 거지. 그때 너 승진하고 아이 태어나고 정신없을 때였잖아. 그래도 친구가 힘들 때. 지훈아. 수연이 지훈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이 편지들을 보낸 것만으로도 나한텐 큰 위로였어. 진심이야. 수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실 그때 내가 답장을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어.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나는 두려웠어. 두려웠다고? 응. 내 도움을 받으면 우리 우정이 바뀔 것 같았어. 채무 관계가 되거나 동정받는 관계가 되거나.
그게 싫었어. 차라리 멀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았어. 지우는 친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존심, 자립심, 그리고 우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 모든 것이 뒤엉켜 수연을 고독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있잖아, 지훈아. 수연이 봉투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그때 썼던 일기야. 한번 읽어봐. 지우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1999년 12월의 페이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 지훈이한테서 또 편지가 왔다. 만나자고, 얘기하자고. 근데 나는 또 답장을 못하겠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내가 아프다는 거? 돈이 없다는 거?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 그 모든 걸 친구에게 털어놓는 게 너무 창피하다. 하지만 이 편지를 받을 때마다 조금은 덜 외롭다.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버틸 힘이 생긴다. 고맙다, 지훈아. 미안하다, 지훈아.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보낸 편지가 자신이 잊어버렸던 그 짧은 관심이 친구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수연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아니야. 수연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날 포기하지 않았잖아. 내가 답장 안 해도 만나주지 않아도 계속 연락했잖아. 그게 나한텐 구명줄이었어. 수연은 봉투에서 마지막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등산복을 입고 땀에 젖은 채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 물론이지. 설악산 갔을 때잖아. 우리 20대 후반이었나? 응. 그때 우리 정상에서 약속했잖아. 늙어서도 친구로 남자고, 서로 힘들 때 의지하자고. 지우는 그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젊고 패기 넘치던 시절, 세상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때. 근데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들 때 내게 기댈 용기가 없었어. 혼자 견디려고 했고, 결국 우리 사이에 벽이 생겼어. 수연아, 근데 이제 알겠어. 진짜 우정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약한 모습도, 못난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게 진짜 우정이라는 걸. 수연이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이제는 솔직하게 말할게. 나 요즘 은영이가 또 건강이 안 좋아졌어. 종양이 재발한 건 아닌데 후유증이 심해지고 있어. 기억력이 더 나빠지고 가끔은 나도 못 알아볼 때가 있어. 지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도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나왔어. 심장에 문제가 있대. 큰 건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하다고. 수연아, 무섭더라고. 나까지 쓰러지면 은영이는 어떡하나. 아이들은 다 멀리 있고. 그래서 생각했어. 이제는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친구들한테 내게.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슬픔만이 아니라 용기와 결단이 느껴졌습니다. 도와줄래? 내가 예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지우는 수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옆에 있을게. 우리 함께 이겨내자.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오해와 거리감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이해와 연대가 자리 잡았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찻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두 친구의 우정이 다시 불을 밝힌 것입니다. 고마워, 지훈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날 믿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과 수연의 삶에는 작은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지훈은 일주일에 2번씩 수연의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은영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장을 보러 가거나 병원 동행을 하거나 가끔은 그냥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훈 씨, 정말 고마워요. 은영이 말했습니다. 예전만큼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수연 씨가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다 지훈 씨 덕분이에요. 무슨 말씀을. 제가 더 고마운걸요. 집에만 있으니까 무료했는데 이렇게 필요한 곳이 있으니 좋습니다. 그것은 겸손만은 아니었습니다. 지훈 자신도 이 시간이 의미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퇴직 후 잃어버렸던 존재 이유가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은영이 낮잠을 자는 동안 작은 뒷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지훈아, 네 덕분에 내가 많이 생각하게 됐어. 수연이 말했습니다. 무슨 생각?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나는 평생 혼자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어. 강해 보여야 하고 약한 모습은 숨겨야 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 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진짜 강한 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용기인 것 같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더 어려운 일이더라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너한테 배웠어. 사실 나도 외로웠거든.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 근데 네가 날 필요로 해주니까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우리 참 웃기지? 수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늙어서 철이 드나 봐.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청년 시절의 그 밝은 웃음은 아니었지만 더 깊고 진한 웃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다른 동창들에게도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의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연의 자존심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수연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아. 오히려 고맙지. 친구들이 도와주겠다니. 동창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아는 좋은 의사를 소개해 주었고, 태식은 매주 식료품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날 생각해 주는 줄 몰랐어. 수연이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나이 들어야 알게 되나 봐. 지훈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훈은 수연에게서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훈아, 은영이가 응급실에 있어. 지훈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수연은 무너진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졌어. 의사가 뭐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지훈아, 나 무서워. 지훈은 수연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우리 함께 들어보자. 다행히 은영의 상태는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두 사람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수연이 말했습니다. 지훈아, 나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어. 지훈은 놀라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은영이를 위해서? 아니, 우리 둘 다. 수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언젠가는 필요할 거잖아. 아이들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은영이가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건 힘든 결정이겠구나. 응. 근데 피할 수는 없잖아. 현실이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지훈아. 수연이 멈춰섰습니다. 나 솔직히 두려워. 늙어간다는 것도 죽음도. 은영이랑 헤어져야 할 수도 있다는 것도. 나도 두려워. 지훈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누가 안 그러겠어. 근데 있잖아, 수연아. 지훈이 수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잖아. 우리 함께 두려워하면 돼. 그러면 조금 덜 무서울 거야.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진심으로. 나야말로. 다음 주 지훈과 수연은 함께 동창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소규모로 가까운 친구들끼리만 모이기로 했습니다. 모임 당일 6명의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예전에 자주 가던 그 찻집에서였습니다. 오랜만이네, 다들. 그러게. 이렇게 모이니까 좋다. 처음에는 가벼운 안부 인사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야기는 깊어졌습니다. 건강 문제, 가족 문제, 경제적 어려움, 나이 들며 겪는 여러 고민들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사실 나도 요즘 우울해.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내랑은 대화가 없고 아이들은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하고 나는 건강검진에서 당뇨 판정 받았어. 태식이 덧붙였습니다. 관리해야 하는데 의지가 안 생기더라고. 하나둘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척, 잘 지낸다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자주 모이면 어때? 지훈이 제안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좋지. 서로 안부도 확인하고, 가끔은 함께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작은 모임은 정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은영은 결국 전문 요양시설로 옮겼습니다. 수연은 매일 그녀를 찾아갔고 지훈도 자주 동행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친구들도 함께했습니다. 괜찮아? 지훈이 물었습니다. 응, 생각보다 괜찮아. 수연이 답했습니다. 은영이가 여기서 더 편해 보여. 전문가들이 돌봐주니까 나도 안심이 되고. 그래도 힘들지? 힘들지. 근데 혼자가 아니잖아. 너랑 친구들이 있으니까. 수연이 지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찻집 앞 소담스러운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지훈과 수연은 벤치에 앉아 흩날리는 벚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네 덕분에 내가 많이 변했어. 나도 너 덕분에 변했어. 앞으로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 병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누군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그래도 괜찮아. 지훈이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니까.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아름답지만 금방 지는 벚꽃처럼 인생도 덧없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함께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었습니다. 두 친구는 말없이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절이 올지,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인생꽃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